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표에 여러 내용이 들어있는 보고용 장표를 발표와 질의응답용 PPT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표용 PPT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청중의 이목을 프레젠터에 집중시키는 건데요. 만약 너무 많은 정보가 한 슬라이드에 담겨 있다면 프레젠터가 할 말이 미리 청중에게 노출돼 발표에 대한 청중의 기대감과 주의가 쉽게 떨어지죠. 발표 중간중간에 복수의 프레젠터가 잠깐씩 등장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규모가 큰 수주 프로젝트의 경우 PT 때 여러 담당자가 등장해 자신이 맡은 부분을 짧게 발표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 프레젠터가 말할 내용을 한 장표에 담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프레젠터에 발표할 내용이 미리 노출돼 청중의 기대감과 주의가 쉽게 분산되죠.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 프레젠터의 발표 순서에 따라 장표가 전환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에 해당하는 슬라이드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다음과 같이 갑지에 주요 장표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준다면 보다 더 매끄러운 질의응답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한 모핑과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해 발표용 PPT를 만들어 봅시다. 프로들의 실전 커리어 스킬텔러.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장표의 내용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맞춰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갑지로 이미지의 모든 내용이 보이게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사이즈 조정이 끝났다면 좌측 슬라이드 레이어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러 슬라이드 복제를 합니다. 첫 번째 본문 슬라이드는 리빙에 대한 내용으로 좌측 거실 영역에 카우치가 부각될 수 있게 이미지를 키워줄 건데요. 이미지가 클릭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 그림 서식, 자르기를 눌러 원본 이미지를 활성화시킨 뒤 모서리에 동그라미를 잡아당겨 크기를 키워줍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크기 조절이 끝났다면 같은 방식으로 좌측 슬라이드 창에서 첫 번째 본문을 슬라이드 복제한 뒤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본문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내용에 맞게 크기 조절해 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의 이미지 크기가 조정됐다면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 레이아웃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갑지에서는 각 장표의 타이틀을 내용에 맞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고요. 배경 이미지와 폰트가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폰트의 투명도 50%를 적용해 줍니다. 또 여기서 짚어볼 점은 시선을 잡아주는 아이 캐칭의 역할과 각 장표의 디자인적 일관성을 주기 위해 가운데가 빈 사각 프레임을 넣었는데요. 이런 디자인적 요소를 실무에서는 그래픽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래픽 모티프란 제작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거나 제작물 간의 디자인적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한 컬러와 형태의 그래픽 요소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주목도를 높이는 아이 캐칭의 요소로도 활용됩니다. 자, 그래픽 모티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 다른 영상에서 단독 주제로 다뤄보겠고요. 이렇게 그래픽 모티프가 없을 때는 뭔가 디자인이 안 된 것 같고 보기에도 시선이 잡히지 않는데 간단한 도형의 그래픽 모티프가 더해졌더니 정보가 강조되고 디자인적으로도 안정돼 보입니다. 자, 갑지 장표가 완료됐다면 다음은 첫 번째 본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갑지의 리빙 타이틀을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복붙해주고 알맞은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그 후 서체의 투명도를 10%로 낮춰 갑지에서 본문 장표로 넘어올 때 타이틀이 강조되는 효과를 줍니다. 자, 다음은 정보 박스를 만들어 넣는데요. 정보 박스에서 짚어볼 것은 먼저 배경 도형의 경우 단색 채우기 검은색에 투명도 30%를 주었고요. 인물의 색상을 그림 서식의 그림 색에서 채도를 0%로 적용해 흑백 사진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런 인물에 대한 자료 사진을 쓸 때 기존 색상을 그대로 쓰게 되면 정작 강조돼야 할 요소와 부딪히거나 인물 사진끼리 컬러감이 안 맞아 PPT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인물 이미지의 채도를 낮춰주면 간단히 톤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사각 프레임의 디자인 모티프로 다소 밋밋한 정보 박스에 아이캐칭 요소를 더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본문 장표의 텍스트 레이아웃을 마쳤다면 나머지 본문 장표에 정보 박스를 똑같이 복붙해주고 장표에 맞는 내용과 위치로 바꿔주면 작업이 완료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레이아웃 디자인이 완료됐다면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핑 효과를 걸어줄 차례인데요. 좌측 슬라이드 창에서 모든 슬라이드를 선택한 뒤 상단 메뉴, 전환, 모핑을 선택하고 기간을 1.5로 설정해 줍니다. 자, 1.5의 전환 속도는 이 정도 느낌이고
이 정도의 느낌이 0.25의 빠르기입니다. 해당 자료는 1.5가 적합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슬라이드에 모핑 효과를 걸어줬다면 다음은 각 장표의 텍스트에도 모핑 효과를 걸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갑지에서 하이퍼링크로 각 본문 장표에 넘어올 때 모핑 효과를 주기 위해 각 본문 장표의 정보 박스를 갑지에 복붙해주고 오른쪽에서 등장해야 할 박스들은 오른쪽 슬라이드 외곽 영역으로 수평으로 빼주고 왼쪽에서 등장할 박스는 왼쪽으로 빼줍니다. 정보 박스는 컨트롤 G로 그룹화시켜 이동시킬 때 편하게 하고 수평으로 이동시킬 때는 Shift를 누른 채 이동하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각 본문을 순서대로 넘길 때 모핑 효과가 걸리게 두 번째 본문 슬라이드의 정보 박스를 첫 번째 복붙에 외곽으로 빼주고 세 번째 본문의 정보 박스를 두 번째 복붙에 왼쪽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럼 모핑 효과는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갑지에서 원하는 장표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 작업을 해볼 텐데요. 예시로 갑지에서 바로 세 번째 본문 장표로 넘어가는 걸 해보죠. 자, 링크시킬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상단 메뉴 삽입에 실행을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실행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 메뉴에서 하이퍼링크를 선택하고 옵션 메뉴에 슬라이드 점점점점을 클릭합니다. 그럼 링크로 연결될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본문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어주고 슬라이드 쇼 메뉴로 전환한 뒤 링크를 걸어준 텍스트 박스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클릭이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바로 링크된 장표로 넘어가겠죠. 다시 본문 장표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갑지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면 이렇게 세부 장표에서 다시 바로 갑지 장표로 넘어가게 돼 질의응답 때 해당하는 다른 장표 찾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을 링크시키면 모든 작업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용 PPT, 특히 B2B로 수주 PT를 진행하거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프레젠터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PT 진행을 수월하게 만드는 디테일이 필요한데요. 결국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기술들이 모여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큰 디테일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스킬텔러는 더 유익한 실전 지식들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